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약용식물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돼야 될까?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. 식물, 아까 30만 종의, 약 30만 종의 식물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라고 했는데, 그 식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사회자님의 한 세포 내에 사회자님이 가지고 있는 DNA 양은 몇 개의 DNA 쌍을 가지고 있을까요? 그렇게 물어보시면 몇억 개? 한 사람은 한 약 30억 쌍 정도의 네네. DNA로 저희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사람 대부분의 동물은 유사해요. 그 비슷해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람하고 침팬지하고도 유사도가 98.6%예요. 1.3%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. 근데 이 옥수수 간에 1.4%가 차이가 나요. 오, 너무. 좀 아이러니하죠. 네. 좀 당황스럽죠. 네. 정말 식물은 같은 종류에서도 이런 다양성 변이를 가지고 있고, 또 식물 간에 비교하면은 여기 식충식물 왼쪽에 있는 젠니시아라고 하는 요 식물 같은 경우는 유전체 크기가 0.6억 개예요.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과식물하고 비슷한 백합목의 저 식물은 그것보다도 한 세포 안에 있는 DNA 양이 한 2,500배가 더 많습니다. 이 정도로 식물 내의 변이가 그 정도로 많고,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은 식물은 진화해 오면서 약 적어도 제일 적은 게 한 4번, 많은 거는 8번 이상의 배수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겪어왔습니다. 배수체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이배체, 모든 생물체는 이배체처럼 엄마 아빠 염색체가 쌍을 이루면서 생식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는 건데, 그 배수체라는 거는 그런 염색체의 쌍이 2배가 되는 거예요. 4배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보다 다이나믹하게 진화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됩니다. 그런 현상을 지난 한 15억 년 사이에 4번에서 한 8번 이상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구가 이제 빙하기 거치고 간빙기 거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 환경 변화를 거칠 때, 그런 변화를 통해서 살아남고 지금 같은 이제 종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한 종의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, 사실은 여기서 감자가 어떤 거죠? 우리가 아는 감자는 수미 감자,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저 하얀 저런 수미 감자, 혹은 좀 아틀란틱이라고 해서 큰 뭐지 바베큐용으로 이제 큰 감자 이런 거가 있는데, 다 이렇게 균일한 감자만 알고 있지만 사실 감자종 그러면은 페루가 이제 원산지인데 고향인데, 페루에 가면은 감자 그러면 들판에 이 왼쪽처럼 이런 정말 다양한 감자가 있어요. 되게 뭔가 꾸불꾸불하고 되게 네, 색깔도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. 저 막 검정색 나는 저런 것들은 얼마나 안토시아닌이나 이런 굉장히 기능성 물질이 많이 담겨 있겠습니까? 저런 걸 소재로 또 새로운 품종이 개발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우리가 감자 그러면 오른쪽처럼 균일하게 생긴, 잘생긴 이런 것들만 상상하지만, 사실은 야생에 있는 감자종 유전 자원의 다양성은 왼쪽처럼 정말 저렇게 다양하다는 거죠. 저 중에서 딱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골라가지고 걔만 증식한 게 오른쪽처럼 품종입니다. 여기 뭐 GMO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중에서 좋은 걸 골라서 많이 증식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온 그런 과정을 품종 개발, 종자 개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. 사실은 종자 그러면 이제 종자를 보여드려야 되지만 종자까지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해서, 이제 이 감자는 저 영양번식이라고 하는데, 저걸 잘라서 심으면 저희가 종자처럼 재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종자처럼 이용이 되기 때문에 종자와 같게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는 거고, 실제 대부분은 종자를 직접 심는데요.
이제 종자 같은 경우 우리가 밭에서 균일한 그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벼, 뭐 배추, 양파, 마늘 정말 균일하잖아요.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감자는 그냥 이 중에 좋은 거 골라서 증식만 하면 되지만 종자 개발은 좀 더 얘랑 교배하고 얘랑 교잡하고 이제 정말 균일하게 그 기획차가 나오게끔 여러 복잡한 되게 많은 교잡 과정 이런 게 들어가지만 각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저희 그 서포터즈 대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줬는데요. 우리 되게 품종 같은 거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. 예. 귤 같은 경우는 막 한라봉, 레드양. 근데 이렇게 계속 품종 개발을 하시는, 왜냐면 좋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개발을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? 예,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라봉도 좋아하시지만 또 어떤 분은 천혜향도 좋아하고 이게 다양한데 사람마다 기호도도 틀리고 이제 맛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재배를 했을 때 병이 왔을 때 한라봉은 어떤 병에 약하지만 천혜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할 때 어떤 게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주도 그 기후에서 둘 다 잘 적응하지만 또 다른 더 좋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주도에 막 새로운 병이 나타났어요. 그러면 그 병에 천혜향, 한라봉 다 안 좋은데 그 병을 이기는 새로운 품종이 또 필요하게 되죠.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자연 생각했겠네요. 환경과의 계속 끊임없는 경쟁이라고 봐야 됩니다. 우리는 맨날 그 열매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뭐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 네. 원래는 이제 더 많은 거 고려하고 이 종이 다 싹 사라졌을 때 뭐 얘가 남을 수 있고. 끊임없는 새로운 걸 개발해야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환경도 변하고 사람 입맛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걸 계속 대비하는 거고 불량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회자님은 네. 대추 토마토 네. 그리고 오이고추 이런 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? 먹어봤어요. 되게 네. 좋아해요. 네.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? 그냥 좀 그런 애들 있어서 그런 애들을 좀 키운 거 아니에요? 오, 역시. 아니에요? 그 식물 쪽 전공하셨죠? 아니에요. 그냥 약간 유전 쪽은 했는데 근데 네, 그런 건 아닌가요? 막 아, 이러고. 맞습니다. 많은 맞아요? 분들이 네네. 오이고추 그러면 오이하고 고추하고 교배를 했거나 아니면 뭐 유전자를 이렇게 GMO처럼 만들었거나 생명공학을 했거나 이렇게 상상을 해요.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지구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토마토가 있어요. 이런 것 중에 작은 것도 있고 이 방울토마토 혹은 대추 비슷한 모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선발이 돼서 네네. 또 다른 것들이랑 교잡이 되면서 저게 개발이 된 거죠. 고추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피망, 파프리카, 그다음에 우리 매운 땡고추 다 고추거든요. 그 고추였어요? 예, 이런 것들 간의 교잡을 통해서 이제 이런 크고 오이같이 크고 전혀 안 맵고 아삭아삭하다 보니까 맛이랑 안 매운 거 아삭아삭한 이런 것 때문에 오이고추라는 별명을 준 거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. 호박고구마, 뭐 밤고구마 거의 이렇게 붙은 것들은 사실은 그냥 그 뒤에 붙은 그 식물이라고 상상하면 됩니다. 근데 저렇게 많은 전 토마토에서 놀라고 고추에서 지금 놀랐어요. 예, 요런 이제 지구상에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더한 거는 이런 다양한 것들 간에 이 두 개 간에 교잡을 하면은 엄마하고 아빠 교잡하면 요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정말 균일해요. 근데 여기서 종자를 받으면 종자는 굉장히 균일하죠. 근데 이 수만 개의 종자를 심으면은 밑에처럼 가지각색의 다양한 고추가 나옵니다. 이게 유전의 힘이거든요.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3만 개, 5만 개 그런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
어떻게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리콤비네이션 되느냐에 따라 수만 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자연에 이런 변이가 있고 그다음에 교잡을 통해서 계속 변이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원리를 통해서 더 좋은 거, 더 맛있는 거, 더 병에 강한 거, 농약을 안 쳐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품종이 있다? 이거는 새로운 병도 또 나타납니다. 오. 계속 끊임없이 좋은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. 그러지 않으면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경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종자 개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 7년 아니 9년 정도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거 있어요. 시드가 골드예요. 골드보다도 더 비싼 값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종자 산업 이런 부분을 부흥하기 위한 연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식물에 대한 유전체 해독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700종 이상의 식물이 완전히 해독이 됐어요. 저 같은 경우 벼, 배추, 양배추, 그다음에 저희 실험실에서 독자적으로 인삼 이런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을 했는데 완전히 해독하고 나면은 그 식물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를 다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교잡했을 때 그다음에 그 자식이 어떤 유전형이 나올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좋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자를 이제 교잡을 통해서 예측하고 개발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수한 종자를 더 빨리 신속하게 예측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. 그래서 이제 유전체 정보가 완성이 되면은 정말 더 빨리 전 세계에서도 이 부분이 스포트가 안 되면은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방금 실시간 질문에 교수님 소장하고 계신 인삼주는 몇 종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. 예, 인삼 같은 경우 사실 인삼은 키우기도 어렵고 되게 이제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제 어려운데 인삼 종은 한 종이에요. 한 종이요? 네, 근데 인삼도 아까 다양성, 고추도 막 네네. 다양하듯이 인삼은 이미 우리나라에 30개 이상의 품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.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네. 세 번째 챕터에서 좀 보여드릴 네. 텐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인삼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이제 고유한 식물들 지금까지 개발이 안 돼서 지천에 혹은 산야에 잡초처럼 있던 이런 식물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아까 타미플루처럼 그 고유한 펑션을 찾아내고 새로운 효과를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산업의 예를 보면은 이제 콜마 B&H라고 하는 회사에서 당귀랑 청궁, 백작약이라고 하는 고유한 우리나라 약용식물 세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백수호궁이라고 해서 백수호, 당귀, 한속단, 당귀는 양쪽에 다 들어있는데요. 그것만큼 우리나라 참당귀, 우리나라 고양이 식물인데 이 당귀가 굉장히 약용 가치가 좋습니다. 특히 여성들한테 좋고요. 호호. 네. 그래서 이 백수호도 여성 갱년기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요 세 가지 추출물을 딱 섞은 제품이 백수호궁이고 그게 이제 여성들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는데 되게 좋은 걸로 알려졌었고 굉장히 뭐 크게 이제 뭐 굉장히 많이 팔리다가 2015년에 좀 악재를 겪으면서 곤란을 겪었지만 최근엔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얘기도 한데요.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원 수 적다고 하지만 이 적은 것 중에서 이미 100년 이내에 다른 나라로 퍼져가서 오히려 그 나라에서 개발돼 가지고 그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로 구상나무인데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인데 우리나라 거 있어요? 예, 예. 우리나라 지리산 꼭대기, 한라산 꼭대기 이런 데 겨우 이제
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보존해야 될 그런 식물인데 이런 것들이 외국 나가서는 오히려 종자가 개발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로 뭐 엄청나게 팔려지고 있어요. 역으로 들어오는 식물들도 이런 것처럼 나가는 것도 이제 유출을 더 이상은 못하게 잘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온 자원들 해외에서 들어온 자원들 지금 우리나라 아까 나고야 의정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1992년에 국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. 그 생물 다양성 협약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재배되고 사냐에 있던 식물은 우리나라 식물처럼 취급을 해도 돼요. 오. 그럼 그 전에 들어왔던 우리 다른 나라 고향인 식물들도 외래 식물이라고 배척하고 물론 보호해야 될 그런 생태를 위협하는 식물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. 거기에 백수호, 가짜 백수호 사건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이여부피소라고 하는 요 식물 자원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30년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보존해야 될 그런 자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하고 저희 랩에서 이런 식물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인삼에 대한 유전체 연구에 대해서는 세계 독보적인 그런 이제 그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인삼의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했고 또 지금은 더 좋은 걸로 이제 만들고 있고 인삼하고 유사한 식물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인삼 외에 아까 이제 당귀도 말씀드렸는데 당귀처럼 혹은 아까 백수호 말씀드린 백수호처럼 그 다음에 여기는 방풍이라고 하는 방풍나물 식방풍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향인 식물 중에 개발할 가치가 있는 그런 식물들을 발굴해 가지고 다양성 연구도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식물들을 우리나라 전 역에서 수집해 가지고 우리 수원 농장에서 키우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걸 더 개발해서 종자로 개발해서 농민한테 보급할지 이런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더불어 유전체를 해독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간단히 방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방풍인데요. 방풍나물 혹은 뭐 이렇게 차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. 이제 방풍하고 비슷하게 이게 식방풍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풍나물이고요. 우리나라 고향인 우리나라 또 고향인 해방풍도 있습니다. 이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고요. 중국에는 또 진짜 방풍이 있어요. 근데 이 세 개의 식물이 뒤에 방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분류학적으로는 또 완전히 틀린 식물입니다. 다른 식물이에요? 예. 와. 그래서 좀 이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식방풍인데 식방풍 같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. 저희 실험실에서는 회식할 때 지금 여기 저희 학생이 방풍을 쌈 싸가지고 삼겹살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회식 때마다 저희는 방풍을 같이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. 방풍을 구워 먹기도 하고 쌈 싸 먹기도 하고 뭐 나물을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뭐 울릉도 포함해서 전 역에서 방풍을 수집해가지고 수원 농장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더 좋은 방풍을 개발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유전체 연구 이런 거 하고 있고요. 또 백수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백수호도 전국에서 수집을 해서 저희가 수원 포장해서 이렇게 이제 각 팻말마다 다른 소스, 다른 지역에서 수집된 그런 자원들이에요. 그래서 이것들을 심고 가을에 이제 수확하고 유전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하고 밝히는 연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아까 다양한 걸 수집했는데 이것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재배를 했는데 이것처럼 엄청나게 수량도 틀리고 안에 들어있는 약 효능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맛도 틀려요. 그러네요. 그래서 더 좋은 것도 개발하고 독특한 효능을 가진 걸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
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올해 3월 달에 영월에 있는 네. 이 약초 캐시는 요 분이 네네. 영월에서 지금 이 크기가 짐작이 가세요? 이게 소주병하고 비교를 네. 해보시면 돼요. 에프킬라랑 소주병이 네. 이렇게 와 20kg, 한 10m 되는 어떻게 그- 봤죠 이걸? 그 소위 이제 음. 10만이 분들이 이 100년 이상 된 정말 거대 백수다라고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놀라면서 저희가 요 식물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네네. 백수호랑도 틀려요. 그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왔던 그 중국 백수호랑도 좀 틀리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자원으로의 가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유전체 주권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전체를 해독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. 이 식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백수호가 2015년에 가짜 백수호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 많은 분들이 들어봤는데 그걸로 인해서 큰 오해를 받고 백수호가 마치 독이 있는 식물 아닌가 아니면은 그걸 만들었던 회사가 그런 나쁜 짓을 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다 풀렸습니다. 사실 그러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하면서 무혐의 처리 처분됐고 그다음에 작년서부터는 유한양행에서 또 요 제품을 백수호 제품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백수호 산업도 정말 우리나라 그린바이오 산업을 위해서 좀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.